예, 안녕하세요. 어, 정결집 좌시험보 시리즈 5강입니다. 좌시험보, 좌파의 시선으로 현장을 보다. 우리가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깊숙이, 그리고 우리 좌파의 시선으로 보기 위해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3.3 노동자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3.3 노동자 하면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뭐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런 거를 통틀어서 이제 3.3 노동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지금 그런 3.3 노동자가 지금 천만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금 보호도 못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그 권리찾기 유니언 위원장 그 정진우 동지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전국결집 교육위원장 오세중입니다. 우리 강인사님 모시고 인사 듣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권리찾기 유니언 위원장 정진우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제가 화면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몇 분 뵀는데, 요즘 제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지역을 자주 못 다녔는데, 우리 동지들,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반가운 동지들 화면으로 얼굴을 보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좋네요. 그, 좌시험보 시리즈 저도 계속 주시는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 저도 이제 경황이 없다고 이렇게 참석을 못 했는데요. 마침 또 3.3 노동자 문제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또 오늘 또 고생하신 동지들 덕분에 중요한 아주 소중한 의제를 여러분과 함께, 우리 동지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들 경황이 없는 분이 접속하셨을 것 같아서, 인사 말씀 이 정도 생략을 하고, 바로 본 학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에 지금 띄워놓은 게 지금 PT 화면을 띄워놨기 때문에 첫 화면 같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 학습 순서를 간략하게 제목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께 저의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크게는 안내서라고 써 있는 거와 이제 활동론,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요. 마침 그 제가 오늘 원래는 이제 인쇄본 파일을 제가 여러분께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받으시면은 아마 PT로 보는 이제 내용보다는 조금 더 많을 텐데요. 그 내용이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자료 중간에 잠깐 소개가 되어 있긴 한데 이제 노동운동 활동가들이라기보다는 이 3.3 노동자로서 법률구제 참여한 당사자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인권교육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상담활동가, 이제 이렇게 이제 주로 3.3 노동자 문제에 일차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이제 기본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기본 안내서를, 그래도 우리 이제 결집 회원 동지들은, 이미 이제 여러 가지 활동 과정에서 3.3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 동지들이 있겠지만 조금 요약하는 의미에서 안내서에 있는 내용 제가 간략하게 발제를 먼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활동론이라고 적혔는데요. 아마 오늘 이 시리즈 5강에서 저한테 이제 섭외를 해주신 우리 교육위원 동지들은 이제 이쪽에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주로 이 3.3 노동자 천만 시대의 이 활동 방향,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노동운동이 직면한 문제들, 그리고 지금 이제 사례로는 이제 쿠팡과 물류산업을 조금 더 상세히 제가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활동론의 이제 실제 사례로서 물류산업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갈 것인지 런 내용 중심으로 활동론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하게는 그맨 앞에 문이라고 써 있고 맨 끝에 답이라고 써놨는데요. 그거는 이제 오늘의 문제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아마 예전에 이제 이 학교 다니실 때는 이런 거 많이 해보셨겠지만 조금 이제 색다른 좀 이제 방식으로 아무래도 3.3 문제가 워낙 다양한 측면에서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게 듣다 보면 많이 지루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문제 5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그걸 또 참고를 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발제하는 내용과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하시다가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좀 배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서 문제풀이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바로 앞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셔가지고 저도 조금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조금 편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만요. 그게 안 나오는구나. 맨 끝에는 여기 나오네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소리가 좀 샜네요. 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 오늘 이제 강좌와 관련돼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함께 풀어보는 오문 오답을 좀 선정해 봤어요. 보시면 뭐 이런 문제를 내나 싶은 것도 있을 텐데 난이도가 극상인 게 한두 개가 좀 있어요. 그쵸? 2번 문제 같은 경우 타당성 있는 접근인가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해서 특히 이제 오늘 아마 무늬만 프리랜서 관련된 기자회견도 좀 있었고 저희가 주관한 건 아니지만 이 프리랜서 문제와 관련돼서는 조금 깊숙하게 이 좀 접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3.3 문제에서 또 핵심적인 영역이기도 해서 2번을 많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무슨 이제 정답이 있다기보단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함께 풀어보는 오문 오답이 맨 위에 한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네이버에서 찾은 거거든요. 쓸 줄은 모르고 오답이 이제 틀린 답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정답을 우리가 이야기하자기보다는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오답에 대해서는 또 같이 좀 찾아내기도 하고, 정답을 찾긴 좀 어려울 거예요. 특히 4번 같은 경우, 정답을 뭐 오늘 자리에서 바로 찾는다기보단 정답에 접근해 나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건지, 그리고 현재 좀 더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는 동지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나눠보자는 취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제 마지막 오문 오답에 대한 이제 함께 풀어보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군요.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PT와 PT는 절반은 안내서로 좀 서술이 되어 있어요. 이제 주체, 운동, 의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운동 내부에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일단 오인면 사업장이나 3.3 문제 특히 당사자들, 법률구제 참여한 당사자들을 이제 기본 대상으로 한 자료다 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이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권리찾기위원회에서 우리 당사자들과 어떻게 교육하는지 이런 것도 참고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대보험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정책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면한 또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 교재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가 서론이었는데 좀 길었네요. 일단 첫 번째 화면은 오늘 이제 이 안내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실은 결론을 써놓기도 한 겁니다. 딱 보시면 이게 언제 사용되는 이제 문장인지, 언제 사용되는 이야기인지 조금 예측이 되실 텐데, 위에 보시면 근로계약서 쓰기 전 꼭 체크할 5가지. 꼭 뭐 이렇게 우리 강사님들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노동인권 강사님들이 반드시 뭐 매뉴얼 교육하듯이 한다 이런 뜻은 아닌데, 이제 학교 교육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 교육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치 인권 교육이 당연히 요즘은 이제 많이 반영이 되지만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걸 전제로 한 교육이 여전히 좀 답습되는 측면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노동인권 강사단과 이제 교육할 때도 끝나고 나서 좀 편안하게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사단 교육을 할 때는 이제 밑에 있는 문장 여러분 중에 절반은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게 될 것이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뭐 꼭 절반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회에서 아까 그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 3.3 노동자만 하더라도 850만, 그 다음에 5인명 노동자 합치면 이미 이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 안 되는 노동자가 1,000만을 넘어간 거는 뭐 정부 발표로도 그렇다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앉아있는 학생들 절반 이상이 등기법 없이 일하게 된다는 거고, 우리가 사회를 못 바꾸면, 그리고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이제 노동자들,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가족까지 다 포함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상당히 많은 시민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 절반은 근기법 없이 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나 그다음에 변혁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 명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사실 안내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가려진 노동이라고 이제 그 타이틀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시간을 좀 쓰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려진 노동의 지금 크게 한 세 가지 사례를 지금 PT로도 적시를 했는데 이따가 이제 2부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기, 근로기준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일단 이론적인 것보단 지금 여기 나오는 사례들은 실제로 이름이 한 분은 실명이고 한 분은 가명이에요. 이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제 한 분은 가명인데, 실제로 저희가 권리찾기 이 운동 사업을 통해서 발굴이 된, 그리고 스스로 권리 찾는 투쟁에 지금 돌입을 해서 두 분 다 이제 승소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하신 분들인데, 어, 일단은 보시면 가짜 위만 A형, 일단 A형이 뭔지 이거는 나중에 말씀을 이제 드릴 거고, 3.3으로 위장 고용하다 해고 강행, 같이 해고된 동료와 권리 찾기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실제로도 그러니까 법률 구제로 참여한 사례로도 많지만 실제 우리 노동자들의 좀 퍼센트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이제 가짜유면 A형 같은 경우는 거리찾기 유니온 활동 이전부터도 많이 알려져 있고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런데 이 3.3으로 위장 고용하다 해고 강행 때문에 지금 가려진 노동 사례로 이야기했거든요. 퇴직금 피하려 근속 1년 직전에 이제 실업급 해주겠다며 사직 권고, 그다음에 이제 일방적 해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해고된 동료와 이제 권리찾기 투쟁에 이제 나서는 건데 문제는 이따가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 동지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텐데 가짜 위만의 A형 사업자 쪽에 뭐 그런 게 있겠구나 또는 3.3으로 위장 고용 또 여러 가지 또 사례들 이게 좀 나열이 될 텐데 제가 우리 동지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가려진 노동의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한 분 김수찬 씨 저희 이제 조합원인데요. 김수찬 조합원 제가 이제 소개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여러 가지 학습하고 저희들 또 학습 투쟁 열심히 좀 이제 하는데요. 이런 학습 투쟁이 결과적으로 이 당사자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특히 가짜유만 A형을 우리가 이제 접근하지 못했거나 이제 위장 고용으로 해고되는 문제를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김수찬 씨의 권리 찾기는 사실 성립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실제 사례로 바라봐 주십사 하는 거고 두 번째 사례는 더 충격적인 거죠. 25년 넘게 일한 이제 직원에게 4대보험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퇴직금 지급 거부인데 공제 노동자예요, 이분이. 우리 이제 민주노총에도 이제 공제 노동자 상당수 저희가 이제 조직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봉제 노동자나 제조업 공장, 특히 이제 도심에서의 제조업 공장에서도 아마 유사 사례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을 앞두고 25년 같으면 사실 퇴직금 규모로도 크겠지만 사실 이제 인생 설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타격이 이제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3.3 노동자를 접근한다는 문제는 실제로 오히려 이제 지금 박봉자 씨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데요. 이런 당사자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시각으로 안내하는 의미로 일단은 사례를 해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제 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오늘의 본 주제인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 동지가 이제 3.3 노동자에 대해서 약간 해설을 해주셨는데 사업주 단체들이 해석하는 거 다르고 저희가 해석하는 거 크게 이제 다르죠.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 내에서도 이제는 좀 3.3이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긴 했지만 이제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이제 다양한 이제 측면이 있어요. 뭐 누가 정답이냐 이걸 떠나가지고 그런데 이게 제가 메일로드 뉴스 칼럼 이제 이번에 쓰게 되면서 첫 번째 이제 칼럼 제목이 이건데 4대보험 대신 3.3 때는 780만, 지금은 850만이고요. 이건 2021년 기준인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4대보험 대신 3.3 때는 노동자. 근데 왜 제가 이런 용어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많이 사용하냐면 당사자들이 가장 익숙한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야 되거든요. 4대보험 들어가느냐 마느냐와 이건 이제 보험제도의 문제고 3.3은 이제 근로소득세냐 사업소득세냐 이제 원천징수 세율의 문제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이 3.3 노동자로
그러니까 4대 보험 없이 금기법 없이 일하게 되는 이제 환경에서 업종마다 다양한 그 자신을 표현하는 이제 이 문장들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공통되는 건 4대 보험 대신 3.3 뗀다. 아마 인터넷 카페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지금 그 질문 답변 뭐 가모시 나모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 시간 없어서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PT 말고 지금 원본 파일, 그 아래 한글 파일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실제 이것도 이제 칼럼으로 나간 거니까 이제 원문을 보시면 이 질문 답변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이어져 나가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한마디로 이후에 이제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3.3 노동자, 즉 4대 보험 없이 일하는 노동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사실은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3 신고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격리총무 담당자가 그 사업주랑 이 동료 그 총무 담당자들과 주고받은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한 내용인데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를 이제 이게 이제 첫 칼럼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짧은 글에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혹시 좀 제가 좀 장황한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니까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한번 원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이렇게 해서 가려진 노동제 파트는 간략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지금 보시면 가려진 노동과 취약 근로자를 VS 이렇게 대립을 시켜놨는데 취약 근로자는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사용하면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지금 뭐 장관 지금 청문회 중이지만 고용노동부가 각종 공모 사업을 할 때 취약 근로자 용어를 계속해서 지금 남발하고 있죠. 이 가려진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이 반대말이라는 뜻은 아니고 다만 정부나 자본이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약 근로자로 몰고 가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박하는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뒷부분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당사자용으로 만든 이 지금 이게 교재이기 때문에 보시면 그 국가 개입이 필요한 노동자들일수록 근기법 없이 일하고 위험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일수록 산재보상 제도에서 배제된다. 오늘 산재 관련 사례는 이제 우리 사고조사원, 애니카지부 동지들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이 노동자들이 물론 취약해요. 취약하지만 중요한 거는 왜 취약한지, 왜 근기법 없이 일하는지, 산재에서 배제됐는지, 어떻게 권리를 빼앗기는지에 대해서 유체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노동법을 잠깐 짚어봅니다.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이게 뭐, 저희 법률가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노무사 시험 볼 때 많이 공부하는 내용들일 텐데, 상담활동가들도 아마 민주노총에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 뭐 반복하지는 않을 거고, 문제는 이제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뭐 하는 법이라는 거고, 시민법과 이제 대립해서 나오죠. 좀 전에 제가 산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이제 3.3 당사자들도 사실 조금 이 부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업무상 재해나 이제 질병이 이제 사업주가 책임이 없더라도 왜 책임을 묻게 하는지 그 이론적인 배경을 이제 조금 낯설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시민법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과실 책임에 의해서 이제 보상이 되는 건데 이제 노동법이 만들어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당사자들에게 강조하는 건 노동자 투쟁의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이기도 하지만 사실 투쟁의 산물이다 보니까 계속 바뀐다는 거고 그래서 이름이 노동법 또는 근로기준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앞서 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에 가까울 확률도 있겠지만 한국의 근로기준법이나 이제 4대 보험 법령처럼 실제 그 법이 필요한 노동자를 절대 다수를 배제하는 법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 3권, 그다음에 이제 헌법 32조까지 이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이런 주장을 해요. 이거는 이제 노동운동에서 우리 활동하는 동지들께도 하고 싶은 말이긴 한데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죠. 사각지대. 특히 이제 이 근기법 관련돼서 5인 미만 토론회에 제가 가면 사업주 단체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 노동자 너무 많다. 5인 미만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했으면 좋겠다. 이런 용어를 막 써요. 특히 국회 다수당의 의원들이.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시간 내더라도 발끈해서 반박 얘기를 하는데 이 사각지대 맞는 거냐? 노동권 보장이 어려운 구역이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인데 사각지대 한자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 비칠 수 없는 각도니까 그렇지 않다.
아까 이제 애니카 노동자들, 애니카 지부 우리 노동자들 얘기를 한 것처럼 실제로 산재보험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보장 안 되게 돼 있는 거. 그거 사실 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5인 미만 노동자들 근기법 11조에 의해서 사업장 규모에 의해서 핵심 조항을 배제하는 것이 버젓이 법령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근로감독관이나 뭐 그 정부의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켜야 할 노동자를 법적에서 제외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별지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그 본 주제인 3.3 노동자들, 계약의 형식이 위장된 노동자들. 이거는 이제 근기법 2조만의 문제는 물론 아닌데요. 어쨌든 차별지대의 대표적인 이 법령으로 11, 근기법으로는 11조, 2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당사자용도 좀 있지만 쭉 보시면 뭐 물론 이제 왼쪽이 오답, 오른쪽이 정답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정답일 확률은 높아요, 오른쪽이. 근데 대표적으로 이것도 이제 정치인들과 치고받는데 요새 제가 국회의원들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 이거 치고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이 많이 낡아가지고 몇십 년 돼서 새로운 고용 형태를 자꾸 담아내지 못한다. 뭐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들 자꾸 새로운 거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근기법이 낡아서라는 말이 낡긴 했어요. 물론 낡긴 했는데 무엇을 이 회피하는 용어냐 이제 오른쪽 보시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위장고용 만들어낸다.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가처분 위한 문제 좀 있으면 다루겠지만 5인 미만으로 위장을 해버리면 뭐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연장근로 수당 안 줘도 되고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주 15시간 미만에 대한 이제 차별 적용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문제는 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투쟁의 산물이고 또는 후퇴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 시대에서 고용 형태가 다양하게 등장한다기보단 다양한 위장이 등장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단 노동운동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닐까. 혹시 이제 왼쪽으로 생각하셨으면 좀 토론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밑에 쭉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상담활동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저희 이제 전략을 이야기할 때 법률 구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잠깐 드리면 특히 이제 우리 법률 사업 많이 하셨던 여러 우리 그 선배 노무사 변호사님들이 저희 이제 권리찾기 유년 시작할 때 이 얘기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노동운동에서 상담 활동이 필수이긴 한데 이제 밑빠진 독이 물 붓기라는 정도 이거는 이제 문서로 남을 정도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리얼하게 써봤죠.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에겐 다른 측면이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전면 적용이 되기 전까지에 있어서 상담에서 구제로 나아가는 특히 승리하는 경험 저희가 이제 가짜 유명한가 아마 가짜 3.3 운동이 기존의 상담 활동과 조금 질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사실 어쨌든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기는 싸움을 통해서 조합원으로도 가입도 하고 그리고 꼭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회 변혁적인 시각을 이제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1차적인 이제 만남이 될 텐데 하여튼 그런 의미로 저희는 이제 이 법률구제 사업이 이제 기본 사업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사실 문제는 그래서 오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올 주제지만 이제 이것도 미리 좀 써놨어요. 사각지대는 결국 단결하기 어렵다.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뭐 연맹을 제가 좀 실명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이제 주요 연맹의 그 이제 전략 사업이나 여러 조직 사업하는 이제 우리 담당자 동지들하고 그 다양한 방식의 이제 간담회를 많이 진행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제 전략 사업의 이제 현실 한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특히 5인 미만 또는 3.3을 많이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제 시도된 경험이 많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 어려운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단결하게.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권리찾기 유니온 뭐 조합원은 이제 수백 명 규모니까 뭐 이들이 얼마나 이제 세상을 바꾸는 이제 일차적인 부대가 될 거냐 더 봐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권리찾아 나선 이들이 또 다른 우리들을 비추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좀 너무 아름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단결이나 또는 노조의 조직화까지의 험난한 길이 있겠지만 그 이 과정 자체를 거치지 않고 사실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약간 오늘 그 이 사각지대 차별지대에 써 있는 얘기는 조금 사석에서 할 법한 얘기들까지 일단은 좀 넣어놨습니다. 조금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제 저희 그 일단 소개하는 개념, 이제 당사자들 저희가 조합원들 교육을 할 때 하는 내용으로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만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11조 사업장 규모에 대해서 핵심 조항 좀 적혀 있고, 오른쪽이 사실 문제죠. 왼쪽은 잘 이해하실 텐데, 이제 모든 조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 꼭 그렇지는 않죠. 우리 이제 항공강사 중에 퇴직금을 받는 항공강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산업 노동자들 중에 연장근로 수당을 받는 노동자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3.3 노동자라고 해서 등기법 모든 게 보장이 안 된다. 꼭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사용자 맘인 건 맞죠. 예, 실제로도. 그리고 이제 노조가 있는 정도 이러면 조금 이제 약간 힘겨루기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개별화된 노동자 입장에서 사용자 처분에 따라서 가는 것이니까. 이제 규모 한번 보시죠. 350만.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 노동자는 사실 이 가짜 진짜 얘기 좀 이따 이제 드릴 텐데 중요한 건 정부 발표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사업소득 노동자가 현재로선 850만이고 2022년 자료니까 3년, 24년 정도는 아마 1000만을,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은 사실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빨리 지나갔네요. 예. 아무튼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여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헌법이 설정한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당사자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사용자 측면에서는 사업주 측면에서는 최저기준 미만의 근로관계, 등기법 없이 사업하기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5인 미만 이제 문제하고 이제 3.3 문제를 이제 조금 나눠서 소개해 놨는데 너무 잘 아실 거고, 공일법,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공일법 때도 마찬가지로 협상의 대상조차 안 되다가 5인 미만이 이제 타협 대상이 돼버리죠. 사실 이제 노동운동이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한 3일 전에 알았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빠진다는 거. 하여튼 민주당이 딜을 할 때 노동운동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좀 많이 아픕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헌법소원까지 둘 다 했지만 이 습관되잖아요. 중대처벌법이 먼저 되고 그다음 공휴일법 연달아서 5인 미만 이제 빼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이 이제 확대해 나간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도 저희가 이 오이면 차별 거부 투쟁을 할 때 가짜 오이면 사업장 문제를 이슈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당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이제 기자회견 한 10여 명 참석을 했는데 이 가짜 오이면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근기법도 안 되는데 앞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안 되고 공일법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려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이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가짜 오이면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는 이 법률적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 차별 제도가 계속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기준 없는 노동의 확대를 주도해 나간다. 즉, 5인 미만 문제를 시혜적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350만 노동자들의 핵심 조항 일부가 이제 좀 복원되는 정도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근기법 없이 사업하기라는 이 대세를 꺾어버릴 정도의 투쟁으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맞서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위면 이제 위장 유형은 A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상 분리. 이거는 이제 저희 유니오 활동 전에도 알고 있던 거죠. 부부간에 이제 나눈다든지 서류상으로 쪼개는 거고, 이제 업종이 쭉 나오고, B형을 이렇게 보시면, B형은 따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3.3 운동이 시작된 계기는 이 가짜위면 위장 유형 B형을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발견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원래부터 가짜위면 사업장이었던 건 아니어서. 보시면 치읓 콜센터 4 플러스 9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하고 다르죠. A형하고 사업장을 쪼갠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사업장이에요. 이 치읓 콜센터에. 그런데 4명까지는 아마 관리직일 것 같은데 4대본 가입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무자료거나 최근 저희 콜센터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3.3을 실제로 이제 처리가 되고 있던데 어쨌든 96명이 3.3. 근데 이게 어떻게 5인 미만? 근데 현실에서 5인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그 고발이나 진정하면 사업주들은 바로 이렇게 답변해요. 무자료 3.3 이건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4대본 가입자 우리 근로자 4명이다. 그러니까 5인 미만이다. 그래서 누구 해고됐지만 부당 해고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3.3을 저희가 발견한 거는 물론 이제 이 시기만 하더라도 3.3 노동자 3.3으로 사업소득세 위장하는 게 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을 이렇게 이 세마는 상시근로자 수를 만드는 거에 작동되나 보다. 이 정도로 초기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봤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콜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관리직 해고자 말고 이 오른쪽 지금 유령처럼 되어 있는
여기 3.3 노동자가 해고되었을 때 또는 퇴직했을 때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나? 안 지켜진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사업장 규모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오이면 위장에도 사용되지만 3.3은 사업장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그 개개인의 노동자성을 함부로 삭제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 사업주들 입장에서.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B형의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디그 플라스틱 같은 사례에서 저희도 당황했어요. 1,500명 정도의 사업장 규모인데, 주로 이제 이주 난민 노동자들이 많고요. 이제 어쨌든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이 이제 팀을 이루어서 저희들 찾아왔는데, 여러 나라별로. 근데 전체 규모는 1,500이 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오이면을 위장할 수 있나?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사업장을 쪼개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B형 직원 미드럼 수법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이제 잘 눈에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피우 바울렛은 이게 평택이에요. 이거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가지고 250명 어쨌든 전원의 근로기준법이 이제 어쨌든 이제 복원이 되긴 했는데 이제 비일비재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저희 당사자들은 지금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거에 사례가 지금 PT에 나오네요. 피부 아울렛하고 이제 플라스틱 사례가 나오는데 실제 최근에는 이 AB형이 많이 찾아오셔요. 온라인 통해서 찾아오는 이제 분들이고 여기까지가 가짜 위만하고 이제 3.3 위장 유형 A, B, C를 나눈 건데 아니 뭐 이론적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나눠서 뭐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주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혜택을 보는 거는 이제 당사자들이 혜택을 일단 1차적으로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기자들을 비롯해서 정책 전문가들 실제로 3.3 노동자의 문제는 아까 제가 사대보험 대신 뭐 3.3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건 뭐 당사자들이 그냥 그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정책을 만들거나 법률적을 대응함에 있어서는 이제 단일한 방식으로는 좀 어려워요. 음식점의 3.3 노동자와 물류센터의 3.3 노동자들이 어떤 위장 유형이냐, 계약 형식이냐에 따라 사실 대응 방법이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이론적인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이제 활동가 동지들도 그래서 차후에 뭐 지인들을 포함해서 여러 동지들을 만날 때 다시 기억을 하시려면 자료를 보셔야겠지만 이 사례를 보시면서 이 ABC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몇 가지 지금 이제 별도의 자료로 소개하는 건 이 사대보험 미가입 가짜 3.3 관련 실태조사 자료입니다. 오늘 다 이제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국 조사를 저희가 시범 조사를 한번 했고 그 우리 민주노총에서도 대표적으로는 우리 이제 산해하청 우리 울산과 울산 산해하청 동지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에 그리고 부산의 한진중공업 정규직 동지들 포함해서 민주노총의 우리 사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대보험 미가입 실조사 이제 진행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중구나 서대문 이제 이렇게 이제 지역형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뜬금없이 갑자기 뭐 믿을 만한 알바면 원체 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게 포함해 놓은 이유는 이 내용 얘기해 드리려는 거예요. 그 실태조사 결과 중에 아주 특별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짜 3.3은, 그러니까 3.3은 언제 정해지는가. 이게 이제 사업주 단체와 저희하고 입장이 다르죠. 사업주 단체들은 주로 당사자가 프리랜서 선택하는 거 아니냐. 특수고용 직장 지들이 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요. 저희가 이제 그냥 막무가내로 저희가 멱살 잡을 수는 없고 실제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그 실제 조금 이제 상세한 내용은 그 아래 한글 파일에 좀 있는데 제가 일단 암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구직 과정의 비율이 20% 정도, 그 다음에 구직 이후, 그러니까 이제 면접 이후죠. 실제 근무 중에. 심지어는 뭐 실태조사 중에 알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근로소득세 안 내고 사업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80% 이상은 근무 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직 이후에, 그러니까 사전에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이 선택권이 없는 것의 의미는 이제 한글판에 좀 적어놨는데, 실제로 그 특정 업종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3.3을 이제 전반적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이겨내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런 경우죠. 이거는 이제 음식점이나 편의점, 뭐 병원 이런 경우의 사례들인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관상보고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착해 보여가지고, 그냥 저기 3.3 퇴직금 안 받을 테니까 3.3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서 뭐 법대 다니는 친구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 도움 받아가지고 나 근로자야 이러면서 그 퇴직금 줘라 연장근로 수당 줘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 잘 보라는 거고 믿을 만한 알바면
즉, 사업주들 카페 가보면, 이거 지금, 이 가입자가 지금 수백 명이 넘는 사업주 카페인데요. 이 사업주 카페에 가보면 이런 식의 대화가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서 기분이 덜 나쁜 거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면 정말 악랄한 대화도 많아요, 사실은. 주로는 이제 노무 컨설팅들이 좀 개입을 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 결론 때문에 사업주들의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따가 이제 이 사례를, 녹화되나요, 이거? 부분 빼야 될 것 같고요. C회사의 이제 물류산업의 이제 C회사와 관련된 그 계약 형식 얘기가 잠깐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쿠팡 같은 경우는 제주도부터 김포에서 이제 적발된 사례가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쓰고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 당시에. 그리고 퇴직을 할 때, 사실은 정확하게는 퇴직 시점은 아니에요. 그냥 1년이 되었을 때인데, 이제 C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 어떤 계약서가 써 있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PT에는 넣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이따가 나올 겁니다. PT에. 네, PT에 있네요. PT에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아무튼,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도 다양한 3.3을 명시하거나 사대보험 미가입 서약이 뒤에 보면 사례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법률구제 당사자에게만 있는 사례가 아니라는 거죠. 전국조사, 지역조사에도 적지 않은 비율로 이렇게 잡힌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요 한 페이지가 결국 그 제가 장황하게 얘기한 거 이제 그냥 한 페이지 요약해 놓은 거예요. 다시 반복은 안 할게요. 가점이면 B형 그 얘기 저기에 나오네요. 상시 근로자 수를 위장을 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3.3은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봐서는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노동자 아닌 척 위장하기에 이제 사용된다는 거고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어떤 이제 처리를 하는지까지 써 있네요. 그래서 앞서 예고 드린 것처럼 이제 가짜 3.3도 A, B, C형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특수고용 플랫폼은 어느 쪽에서 많이 근접하냐 C형에 가까워요. 근데 사실 실제로 3.3 850만 노동자들 중에 비율은 C형이 아마 제일 적을 것 같고 A형이 제일 많을 텐데 A형을 그래서 저희가 지역 사업을 할 때는 A형에 많이 주목해요. 이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긴 하나요? 이게 말은 어려운데 사례로 생각하면 이따 저희 음식점 가겠지만 음식점 노동자들 대부분 A형이죠. 음식점 노동자들은 뭐 프리랜서 또는 뭐 플랫폼 특수고용 이렇게 부르지는 않으니까 근로계약서를 썼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당사자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실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사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3.4 신고한다는 건데 이제 미가입 징수조항 저렇게 요새는 조금 세련되게 저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고 어쨌든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이 A형은 사실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유형을 분류를 하지만 어디에 맞냐를 따져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음식점은 대부분 A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이제 3.3 명시형 이거 실제 저희 당사자 이제 허락받고 하여튼 붙여놓은 자료인데 지금 익명 처리하긴 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3.3 적용한다 써있죠 세금을 제목은 근로계약서에 저 위에 보시면 황당하죠. 예, 그 다음에 사대부, 요새는 이게 많아요. 특히 학원 강사들이 이게 많던데, 조금 큰 사업장들은 아예 서약형으로 써요. 이게 이제 쿠팡 제주 캠프에서 이제 들통났던 게 아마 이 서약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마루 노동자들이나 이제 건설업에서 이게 많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반반형. 그 다음에 발레 파킹, 호텔 같은 경우, 과세자료금, 요즘도 무자료금은 많아요. 아무튼 A형과 B형, A형의 이제 그 사례는 이 업종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B형부터가 문제예요. 이따가 아까 제가 앞서 그 난이도 있는 문제 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Q2, 그 2번 맞죠? 난이도 있는 문제 제가 2번으로 소개했던 것은 사실 이제 이 B형을 잘 이해해야 가능한 문제풀이가 되는데, 무늬만 프리랜서, 요즘 말로 찐 프리랜서, 진짜 프리랜서. 어쨌든, 이제 보통 프리랜서로 불릴 만한, 스스로 부르기도 하고 사용자들이 부르는, 최근 사례로는 방송작가, 저희 조합원들은 이제 아나운서가 많은데, 방송 아나운서라든지, 그 전문 직종에 좀 많죠. 그런데 좀 잘 보셔야 되는 건 실질은 뭐냐는 거예요. 실질은 근로계약이죠. 이 B형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그러니까 위탁 용역, 프리랜서, 뭐 하여튼 계약서 이름 다양하게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근로시간, 장소, 담당 업무, 추가 업무, 뭐 업무 지침, 이 모든 게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 말한 A형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Q2와 관련돼서 좀 미리 제가 생각하는 힌트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이 B형에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불리는 비형이다. 예를 들어 마루 노동자 프리랜서인가요? 또는 뭐 우리 쿠팡 노동자는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럼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말은 또 좀 타당한 이야기인가? 아,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네요.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근로자 아니라는 걸 만들려는 약간 작전에 가깝고, 현실에서는 프리랜서여도 그냥 노동자고 근로기준법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이따 더 상세한 건 제 의견 또 따로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거는 이제 이 부산 아이파크 우리 유선영 감독님 사례인데요. 이제 이 계약서 내용하고 실제로 그 근로관계가 다른 거, 심지어 주말에도 그 학생들 가르치느라고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노동자임이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혼동계약형도 나왔고, 아무튼 B형은 좀 업종을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 직종에 많다 보니까 이렇게 쭉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C형은 이제 왜 하나밖에 없냐? 왜냐하면 C형 얘기 이제 드리겠지만, 특수고용 직종, 특히 이제 민주노총 이제 우리 사업장들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노무제공자 코드에 들어있는 직종에서는 근기법 이제 스스로 당사자들이 근기법 적용이 안 되는 게 맞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이제 이기기 어렵다 이 정도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택배기사 최근 이제 승소 사례는 있는데 여하간 어 실제 이론적으로도 잠깐 짚어볼게요. 그 오늘의 이제 그 메인 주제는 아니에요. 제가 특수고용 플랫폼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그럼 특수고용 플랫폼은 주로 C형으로 이제 분류할 텐데 이건 무슨 차이가 있냐? 학습지 교사 오늘 이제 그 접속하신 그 우리 동지들 중에 우리 학습지 동지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노조법상으로는 근로자성에서 우리가 이제 승소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에서 이제 패소했는데 사실은 지금 하면 또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고조사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보험 설계사나 다양한 직종에서 이기능 사고래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사측에서 표준적인 계약의 형식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길 법하게. 노동자성을 부정할 만큼. 근데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사측이. 여하간 그런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좀 특이 사례예요. 연구과제 참여계약서 이제 신분 자체를 위장해 버리는 거. 아까 노무제공자들하고 좀 다른 형식인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제 포함해 놨고. 자,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저희 당사자 교육할 때는 제일 많이 핵심적으로 이제 저희가 설명하는 그 가짜 3003 A, B, C형에 대한 것인데, 사실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려진 노동의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의 문제죠. ABC형을 뭐 이렇게 달달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앞서 이야기 드린 이제 당사자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되는 이 유형에 대한 것을 참고하셔서 이 사회적 대책에 대한 고민을 같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저한테는 제목이 안 떠 있는데 지금 이 파트는 그 정책 대안 설계하는 그 권리찾기위원회에서 최근에 이 사연들 준비 모임에 제안하고 있는데 내용을 요약한 내용일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교통사고조사원은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안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근데 이제 애니카 사고조사원을 계속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왼쪽에 보시면 사대보험과 관련되어서 직종별 목록, 노무제공자 특례조항, 지금 산재가 18개 직종, 맞죠? 18개 직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이제 보험 설계사부터 학습지, 기타 등등 여러 이제 18개 직종이 이제 부분 적용되죠. 특례조항에 의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사고조사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시도했어요, 사고조사원이. 이제 특정 정당과 뭐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연구 용역한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애니카 조합원들은 조금 근로자에 가까운 것 같다. 이거 이제 조금 인정하는 거고. 근데 한 몇만 명 되는 것 같던데 그 사고조사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동일한 고용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사고조사원은 이 직종별 목록에 못 넣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모든 고용 형태를 그냥 우리가 다 노동조합이 나서서 다 통일시키냐? LG부터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적용 방식은 사실 합리성이 전혀 없는데 이거 아마 역사적 배경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하간 이 직종 적용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 이 직업의 종류 차별을 없애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사대보험 법안이 먼저 개정되느냐 근기법 개정안이 먼저 되느냐 좀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보험가입자가 자꾸 특례로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근로자 노동자면 보험가입되는 것이 사실 이제 다 당연한 거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 설명은 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생략을 할게요.
이제 두 번째는 한번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현재 산재보험법에도 사실은 표현이 있어요. 예,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법 목적에 따라 이런 식의 문장이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대통령령에 따라서 특정 직종에 한정한다. 요 문장이 있는데, 그거 날리자는 의미예요. 약간 부분적인 개정안. 그러니까 근기법 2조 개정을 빨리 우리가 실현하지 못했을 때에 약간 이제 단계적 접근일 것 같고, 어쨌든 조금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기법 2조 개정안은 뭐 잘 아실 것 같아 그 설명을 안 드리려다가 이따가 이제 문제풀이도 조금 나오니까 그래도 제가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이제 기존에 아마 진보정당의 근기법 2조 개정안이 이제 그런 형태여서 그럴 것 같은데 무언가 근로자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문장을 조금 아름답게 바꾸거나 좀 더 합리적으로 또는 확대하는 문장으로 바꾸는 거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래봤자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3.3 운동에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 위에 보시면 이제 프리랜서에 관한 오해와 진실 써놨는데 아까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근기법 2조 정의가 뭐 잘못되어서 이제 음식점의 노동자들이 사대보험 안 되고 3.3 노동자로 이제 근기법 없이 살아가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현실에서 등기법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근로기준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건 입증 책임 전환으로 일단 설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나 그 사용자와 관련돼서 노무 제공하는 사람을 노무자가 추정하고 아닌 것을 사업주가 제공하는 입증 책임. 이렇게 되면 이제 부산 아이파크 아까 그 사례로 말씀드린 우리 유선영 감독님이 고용노동부에서 진정 결과 저희가 승소했어요. 저희가 이제 뒤집었는데 문제는 사측에서 5년, 3년 걸려가지고 뭐 법률비 몇 천만 원 니들 들여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나와요. 이제 대기업이니까 HDC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주로 이제 전문직 쪽에서 많이 생기는 일인데 고용노동부 문턱 넘어도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지는 순간 패소했을 때 패소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의 규정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 노동자에 대한 그 관점을 바꾸자는 거죠. 일단 노동자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면. 아니다. 그게 싫어. 또는 그렇지 않게 고용한다. 그럼 사업주들이 그거를 이제 책임 있게 입증하라는 거고 약간 이제 이건 본론이 될 것 같고요. 노동행정, 세무행정. 근데 이제 쿠팡 전수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건 잠깐 보시긴 해야 돼요. 쿠팡 전수조사를 저희가 3년 내내 뭐 주장은 계속 해왔지만 뭐 강력한 투쟁을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적인 그 대응을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3년 만에 쿠팡 전수조사가 실현이 되긴 했어요. 그 딱 이제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물론 한 거지만 본사를 탄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국정감사 때보다 떠들었던 거는 국세청이 3.3 그 종사자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넘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수조사 가능하다. 그러면 모든 업종에 다 가능하다. 그래서 가점이면 사업장도 대응할 수 있고 3.3 노동자 사실은 사대보험 미가입은 유령이기 때문에 이제 자료가 없잖아요. 근데 3.3은 거꾸로예요. 반대로 자료가 있죠. 그래서 전수조사 가능하다. 근로감독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개혁안이었는데 어쨌든 부분 실현이 됐어요. 쿠팡 사례에서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네 페이지는 그 당사자들에게 교양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다만 저희가 권리찾기 유니온 창립을 할 때 활동 방향을 정립을 했고 그 당시에 운동의 전환, 아니죠. 주체의 전환, 운동의 전환,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의 전환, 세 가지 우리 운동사회의 이제 전환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4년, 5년 지난 이후에 지금 쿠팡 물류산업 대응까지가 이제 저희들 마지막 현재 대응인데, 그러면 이 명제는 그 실현되고 있느냐? 사실은 뭐 10% 정도도 도달 안 한 것 같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 권리 찾기 가능성을 빼앗긴 노동자들이라는 거고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었죠. 아까 음식점도 예를 들었고 여러 학원 강사 그다음에 여러 이제 이 상점산 노동자들 권리 찾기 시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는데 권리 찾기 시도하는 노동자들이 결국은 없으면 사회적 변화 불가능하다는 명제로 저희가 얘기했고 선순환은 이렇게 주체의 전환 빼앗긴 권리 자각하고 행동에 나갈 가능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법률 구제로 저희가 시작했고 아직은 권리 행동까지 나아가진 못했지만 이번에 이제 근로기준법 사회연대 운동을 통해서 운동의 전환으로까지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편적 권리, 이제 모두의 권리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근로기준법 2조, 11조, 이게 노동법 내에 있는 몇 가지 뭐, 법안 몇 개 바꿔가지고 모두의 권리냐, 이렇게 이제 좀 치부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자본과 권력의 강제력을 넘어설 수 있는 사회적 단계를 이루어내려면, 결국은 모두의 권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업종 대책도 중요하고, 이제 지역별 여러 가지,
이 단결의 기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한국 사회의 이 3.3 노동자, 근기법 밖의 노동자들이 단결을 이루어낼 수 있는 모두의 권리. 그게 이제 법제도적으로 표현했을 때가 이제 근기법 2조, 11조 전면적 이런 것이 될 것 같고 4대 보험을 실제로 현실에서 시행시킬 수 있는 다양한 투쟁의 계획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 보편적 권리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없네요, 이제. 그래서 이 교육 출판부터 몇 가지 그 4대 사업은 실제로 그 전국에 이제 지역에 있는 노동권익센터나 여러 이제 노동조합 그리고 이제 사회운동 단위와 함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소개하고 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제 저희 결집 동지들이 그 각 단위별 사업도 있지만 결집 차원의 전체 사업으로도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좀 이 경험상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육 출판 사업, 그 다음에 실태조사 여전히 이게 현장별 실태조사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지역형 실태조사 이렇게 저희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저희들의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법률 구제. 사실은 이기는 싸움의 법률 구제는 좀 드문데 노동운동에서 어쨌든 가짜유면 사업장 3.3 노동자들 거의 95% 이상의 이제 승소율인데 문제는 이 승소율을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다 이기는 거라는 거죠. 이기는 거에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고 이 당사자들이 실제 법 개정 전에도 충분하게 자기 권리 주장 가능한 영역을 저희들이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아마 우리 결집동지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당사자들과의 법률 구제는 뭐 잘 알겠는데 문제는 전략적 플랜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오늘 같은 자리에서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주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단 뭐 일단 문제풀이에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는 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상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뭐 기본 산업의 스포츠 분류 학원 쭉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되고 있는 방식은 실태조사나 법률구제 여러 이제 공개적인 사업을 하나의 매개로 해가지고 산업별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 사례가 당연히 좀 있어요. 실내건축에 지금 현재 실패 사례가 실패라기보다는 좀 부족한 사례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는 아직 공개하진 않지만 규모는 작지만 상당히 이제 성과 있는 사례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 우리 이제 결집동지들이나 아니면 지역 차원에서 많은 대화를 이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금 조금 그 말씀드렸던 요 내용들을 한 페이지로 요약한 게 또 이거예요. 결국은 이 주체, 운동, 의제, 이 의제의 전환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지, 어쨌든 한 줄씩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 생생 사례로 쿠팡과 물류산업의 3.3 대응의 진행 과정, 그리고 남겨진 숙제, 그리고 Q4번에 어차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4번이었네. 번호는 기억 안 나네요. 어쨌든 그거과 연관하기 위해서 진행 상황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왼쪽 사진은 우리 한상균 동지가 나오는 사진은, 최초로 22년인가요? 비정규직이면 전북공동행동과 저희가 같이 해서 쿠팡 물류센터를 처음으로 공동고발했던 기자회견이에요. 이때도 당연히 그 법률구제 당사자가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져서 시작됐던 운동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화면은 그 연도를 보시면 아마 지난 국회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 제주 캠프일 것 같네요. 이거는 제주 캠프에서 그 산재보험 포기각서 그 저희가 이제 언론 대응을 했던 사업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정의당의 이제 의원실에서 받아가지고 어쨌든 진행한 이제 사례고요. 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래 한글 자료 본 자료에는 성명서랑 저희 입장문 뭐 기타 등등 내용이 이제 본문이 좀 적혀 있는데 이미 이제 그 저희 이제 소통방에 제가 올리기도 해서 그 전후 과정을 좀 아실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거죠. 1차적인 성과는 쿠팡 캠프의 전수조사 결과가 결국은 발표하게 만들었고 근데 조금 예상 밖이었어요. 저희들도 4만 명이 적발됐으니까 사실 2만 플러스 2만 명인데 어쨌든 이제 정부는 어쨌든 4만 명이라 표현하고 있고 4만 명이고 85%가 내근 그러니까 물류센터 소분하는 노동자, 분류 노동자예요. 그리고 15%가 이따가 제가 구분해서 얘기하겠지만 배송기사 중에 카플렉스, 노무 제공자 코드 들어가 있는 배송기사 이 정도가 15%고 어쨌든 여기까지를 3.3 적발하게 된 이유는 국세청이 자료를 일단 줬기 때문이에요. 고용노동부도 모르고 사실 저희도 모르죠. 3.3 노동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근데 어쨌든 국세청 자료가 전달이 되어서 그 11개 캠프에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어,
PT에는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 이제 아래 한글 자료에는 이 여러 가지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물류 산업의 각종 회사들의 3.3 채용 공고가 아마 그 자료집에 있을 거예요. 쭉 보시면 딱 그게 하루 이틀 조사할 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조사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2, 30개씩 이렇게 저희가 금방 채용 공고 알바몬만 뒤져도 뭐 5대 사이트 더 있잖아요. 사람인 등등 있는데 그냥 알바몬만 뒤져도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4만 명 적발 후에도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성명서를 냈을 때도 그런 입장을 냈는데 제대로 된 근로감독, 그다음에 본사를 제대로 털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으면 마켓컬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른 물류산업의 회사들이 반성하지 않는다. 그냥 걔들 3.3 한다. 역시 저희들 예측대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국회 가서 여러 번 기자회견하고 왔는데 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 사례는, 지금 PT 화면으로 보시는 사례는 그 C회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로 이름 얘기했는데 지금 당사자가 서약서를 쓰는 바람에 회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C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알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쿠팡하고 좀 정반대죠. 1년이 된 노동자, 2년이 된 노동자, 연수가 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합의서를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퇴직 합의서를 쓰면 정반대예요.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잘리려면 내가 C회사야, C회사. 일단 예를 들어 컬리라고 해봅시다. 마켓 컬리 내가 계속 근무하고 싶으면 이거 합의서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50만 원 받고. 근데 나중에 가고 퇴직금을 주장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조사된 바는 없는데 당사자, 다른 업종의 당사자 상담 사례 조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류산업에 상당히 이제 좀 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무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물류산업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떤 좀 조건이냐. 지금 이 화면은 그 국회에서 집담회 했던, 그러니까 그 이제 각 의원들하고 6단체, 저희를 포함해서 바로사 대책위, 그 다음에 이제 쿠팡 대책위, 그 물류센터, 그 다음에 우리 공공운 소재 물류센터 지회, 그 다음 한국산업, 저기 한국노총, 이렇게 한 자료에서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띄워준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는 쿠팡 3.3은 뭐 이미 적발된 거니까 다들 안다고 치고 CLS 쪽에 그 우리 물류센터가 그 지금 이제 종사하는 자회사는 CFS입니다.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건 이제 CLS고 캠프라고 불리는. 근데 여기서 신호수 무빙, 소분 이제 언로딩 하고 있는 이제 내근직.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 노동자들이 중간에 위탁업체가 이제 끼어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 CLS가 직고용하지 않는 상태의 3.3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세청은 이 위탁업체들의 11개 업체인데 이 11개 업체의 3.3 명단을 근로노동이 졌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쿠팡 CLS의 명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간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 위탁업체가 해서 4만 명이 적발됐는데 CLS가 그보다는 적더라도 3.4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적발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업체 A를 턴 거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이제 3.3으로서의 이 문제도 있지만 이제 간접 고용 상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탁업체가 날라가. 그러면 이제 재고용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이 근무 연수가 안 쌓여요. 그러니까 퇴직금에서 불리해지고 자주 바뀌거든요, 위탁업체는. 아무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직접 고용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하여튼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다행스러운 건 현재까지는 다행이죠. 그 저희들 예측대로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쿠팡이 발표를 했어요. 연내에 다 직접 고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남은 문제가 있죠. 오늘 추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지만 그럼 이게 쿠팡의 3.3 직접 고용 투쟁은 끝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그 블랙리스트 파동을 저희가 여기서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이 직고용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해고도 아니죠. 업체가 바뀌는 거니까 간접고용, 직접고용, 치들 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나 중공업에서의 그 불법 파견이 직접고용 의무 전환되는 거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나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밀고 들어갔다기보다는 사측이 발표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들 맘대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걸 가만 놔두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업체는 오히려 아까 같은 방식으로 치고받으면 이제 그 노동조합은 아직 없지만 당사자들이 퇴직금을 받는 것도 일부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조금 실현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데 이제 쿠팡으로 넘어가는 순간 결과적으로 보면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불법 파견 책임 자체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빨리 발표를 서두는 걸로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갑자기 근로감독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아무튼 많은 숙제를 남긴 겁니다. 상당히 3.3 운동에서 대규모 적발이 된 거는 이제 최초의 사례니까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물류산업이나
이 쿠팡에 대한 이제 향후에 우리 노동자 투쟁의 대응에 있어서는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어요. 근데 이따가 이제 문제풀이에서 이야기할 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권리찾기 유니언조차도 내부에 현장조합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측에 의해서 합의각서 써버리면 제보했던 당사자도 쉽게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저희가 대응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리찾기 운동이 해왔던 것의 한계점이 여기서 딱 이제 봉착한 거 아니냐. 내부 당사자, 내부의 노동조합 전 단계에서 1차적으로 내부 조합원, 내부 당사자를 우리가 규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측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노무노동자 그 코드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도 대정부 싸움을 이제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듯이 마찬가지로 물류산업 또는 3.3의 대표 산업에 있어서는 업종 노조나 산업별 노조의 이제 필요성이 아주 그 심각한 상황에 이제 봉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 오늘 이제 본 주제는 아니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이제 그 권리찾기 유니언 입장에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의 여러 가지 활동, 3.3 노동자의 활동을 통해서 아까 이제 현실적 한계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사회적인 연대 틀이 이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건 사대보험 전면 시행,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이 핵심적인 의제로 내건 근로기준법 사연대 운동 이렇게 저희가 종교 사회단체를 포함한 여러 시민사회에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그 첫 번째 사업이죠. 이제 지금 두 차례 준비 모임이 진행되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좀 결정이 됐던 게 이제 이른바 3.3 제보센터. 물론 이제 권리찾기 유니언이 이 법률 단위와 함께 해왔던 활동의 연장으로 보실 수 있는데 약간 차원은 달라요. 지금 이 3.3 제보센터에 보시면 그 작은 글씨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에서 6번까지가 제보하는 그 당사자들 좀 구분한 건데 6번 보시면 제가 3.3으로 사대옷이 일합니다. 이게 이제 권리구조 당사자죠. 앞서 쭉 저희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우리 당사자들. 그러니까 6번은 저희가 일부 해왔어요. 아주 공개적인 광고까지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온라인이나 대정부 투쟁의 약간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가 좀 인입해 왔죠. 그런데 이번에 사연대 운동으로 좀 풀고자 하는 건 이제 1번을 한번 보시면 사내 민주노총 사업장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 그래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번이 민주노총 사업장이 많을 겁니다. 하청업체, 위탁업체, 뭐 이름은 뭘로 부르든 여러 가지 간접고용 사업장, 2차 벤더, 3차 벤더 이렇게 표현하면 뭐 훨씬 많을 텐데 여하간 하청업체 직원들이 3.3 들어오는 경우는 많아요. 세종호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어쨌든 대규모 사업장, 간접고용하는 사업장들은 오히려 3.3 안 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민주노총, 항노총만을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그리고 그 4번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 공고 지금 뭐 알바몬 뒤지면 금방금방 올라오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제 보는 그리고 이제 컨설팅 광고를 포함해서 인터넷에 이제 하여튼 굴러다니는 게 좀 악질적인 이런 이제 컨설팅 광고 많이 나와요. 3.3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 번에 다 박멸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아마 그 Q1하고도 연결돼서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식의 대중적인 활동, 대중적인 투쟁이 상당히 많은 그 진척이 되면 브레이크는 걸릴 것 같다는 희망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850만, 1000만, 뭐 어디서 브레이크 걸릴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다 이기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권리 찾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여하간 사회적인 연대운동의 측면에서 1번에서 5번도 주목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앞서 우리 정도동지는 1시간이고 어세진 동지 1시간 반 얘기해 주셨는데 그 대략은 아니네. 좀 긴 시간이었네요. 약 1시간. 아까 9분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평상시 저희가 이 거리찾기 당사자들, 저희 조합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제 교육 내용 플러스 상담 활동가들이나 이제 인권 강사단에게 저희가 소개하는 내용 중심으로, 일단 이 강좌 발제를 좀 드렸고요. 그, 질의응답은 일단 제가 드린 기왕에 아마 미리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특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사무실에 계신 분들 예,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으니 Q1에서 Q5까지 그러니까 시간상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문제풀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간단한 거는 제가 제 의견을 섞어서
먼저 제가 저의 답변을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850만, 이건 국세청 2022년 통계예요. 3.4 노동자 수가 1,000만 이렇게 확대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80만, 뭐 100만 이렇게 오는 추세니까 사실 오늘 이 시간 1,000만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거 계속 확대되는 거냐. 근데 이걸 제3자처럼 얘기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사업주하기 나름인 것은 결과적인 얘기고, 우리가 노무 컨설팅 또는 대형 물류 회사들, 소규모 음식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여론에 민감하거나 사회적인 대응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 규모의 회사들 정도는 전수조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관만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이 당사자들을 필두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합원들, 민주노총 조합원들까지 같이 큰 힘을 연결해서 대규모 사회적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고 하면 전 브레이크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소시킬 수도 있다. 심지어 이번에 이제 그 쿠팡 4만 명 그 보기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은 그 이른바 영세사업장 숫자 비율이 높겠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중대규모의 숫자가 사실 3.4 숫자가 많을 건데, 여하간 Q1에 대한 저의 의견은 우리가 사회적 연대투쟁으로 당사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 당장도 브레이크 걸고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번은 사실 결론을 말씀드린다기보다 하여튼 의도만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무늬만 프리랜서가 뭐 틀린 얘기냐, 찐 프리랜서, 이 뜻은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중요한 거는 프리랜서가 당연히 법률적 용어가 아니죠. 프리랜서를 한국 사회는 그래요. 어쨌든 프리랜서를 굳이 따지면 특수고용을 아까 가차선생 C형으로 분리하듯이 프리랜서를 뭐 이제 3.3 B형이다, 이렇게 분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나운서 조합원님이 자신 스스로를 프리랜서라고 표현도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 프리랜서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의 문제예요. 방송작가 투쟁의 결과에서 한번 보시면 아마 모 방송국이 실제로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저기 조사 들어와, 근로감독 들어와,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진짜 프리랜서 하지 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노동자가 아니게 되고 근기법 적용 안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측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다라는 건 아마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 노동운동 대응이 저는 여기서 소극적이지 않았나,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찐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을 굳이 구분했을 때의 실익은 사실은 없는데, 중요한 건 프리랜서니까 노동자 아니다. 예를 들어 3.3인데 프리랜서야. 그러면 퇴직금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우리가 노동자로서 호명하면 안 되고, 군기법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 그런 결론으로 치달아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모 단체를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저희 사업 설명회 이렇게 할 때 보면 이제 이 찐 프리랜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찾기 유니언은 가짜 3.3 가짜 프리랜서 사업을 하고, 저희는 진짜 프리랜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라고 이제 사실 덕담으로 얘기하신 건데, 저는 만약에 그 의미가 지금 노동법이나 노동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해서, 예를 들면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금 프리랜서 조례 같은 거 계속 만들잖아요. 노동자 아니라는 전제에서의 조례잖아요. 사회 정책으로 풀겠다, 경제 정책으로 풀겠다, 노동 정책이 아닌. 어쨌든 그거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 아닐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 3.3 운동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프리랜서라고 하는 용어가 갖는 비노동자성을 없애는 것에 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은 아까 이미 이제 사고조사원 사례를 앞서 지금 PT는 없지만 이렇게 실제 사례를 제가 붙여놨으니까 이거 정답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이것도 이제 특정 국회의원,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거 토론하는 것 같은데, 특정 국회의원의 노력을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아마 우리 결집 동지들은, 그 당의 당원은 아니실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노동자 4대 보험 적용이라는 거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좋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현수막을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모든 노동자에게 4대 보험, 모든 노동자의 건강보험이라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걸 쳐다보는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인데, 애니까지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니, 내가 빠진 4대 보험, 내가 빠진 건강보험인데, 우리 같은 조합원들이 이 슬로건을 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약간 이제 삭시 현상을 물론 만든 건데, 모든 노동자 이러면 이 노동자를 좁은 의미로 쓰면, 그 애니까 지부는 노동자 아니다. 뭐, 실제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직업의 종류를 폐지하는 운동을 노동운동이 자신의 임무로 가지 않는 한, 왜냐하면 아까 특수공이나 노무제공자 코드를 갖고 있는 약간 집단적 성과, 노동조합의 성과는 민주노총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노동운동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노동운동 스스로가 이 직종 폐기를 선도하지 않았을 때 거꾸로 민주노총 내에서의 차별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삼천원 노동자들은 조직화된 당사자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 조합원들, 저희 조합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황당한 거죠. 아니 예를 들어 그런 국회 토론회 웹자부를 봤다. 그러면 저희도 건강보험 되는 거네요? 이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아무튼 이런 문제의식에서 직종 폐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노력이 이제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4번은 맨 마지막에 하죠. 이거는 뭐 제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5번은 이거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답은 한두 가지가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반격의 주어는 권리찾기 유니온 조합원일 수 있겠죠. 서막에 서막을 열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가짜 3.3이 법률 구제가 이기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이 조금 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아마 이것도 한계에 부딪힐 거다.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반격의 서막을 실제로 열 정도가 됐을 때의 주어는 우리 결집동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노동운동의 정도의 사이즈, 그 정도 주어야 될 것 같고, 아마 서막을 실제로 열어 적히고 2막, 3막 이 정도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좀 변혁적인 프로젝트 수준에서의 사회적 프로젝트 이 정도가 되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종교시민사회 사회연대 운동 제안을 하고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어떤 그 틀이나 운동의 방식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가짜 3.3으로부터 시작된 금기법 밖의 노동자들의 운동이 반격의 서막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어는 어, 지금보다 더 많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2막, 3막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주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에서, 그, 너무 쉬운 문제 말씀드렸고요. 4번은, 혹시, 우리 동기들이 의견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짧은 소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그 결론인데요.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은 현재 그 전무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사람들의 대응은 있겠어요. 그리고 노동운동 내 일정한 팀들은 고민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간담회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고 있는데 노동운동 차원의 대응 전략까지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노동운동, 노동조합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노동운동 차원의 대응 전략이라고 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삼종산 재보센터 이야기를 드렸지만 적어도 지금 저희가 명단 입수를 했거든요. 이번에 직접 고용 전환되는데 유보된 인원 하여튼 몇백 명 주본데 최종적으로는 그 연말에 그 정도의 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그 법률적인 걸 포함해서 무엇인가 그 본인들의 특히 이제 온도감 수당 활동을 저희가 이제 CF에서 많이 하지만 CLS에서의 여러 가지 그 CFS 활동을 CLS에서도 상당히 이게 소중한 경험으로 저희가 시도하고 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긴급한 전략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의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말이면 이제 이게 끝나거든요. 연말이면 이제 몇백 명 남은 그 마지막 위탁업체에 있는 인원들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직고용이 이제 완료가 되는데, 물론 그 상당수는 이제 아마 재고용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환경도 이제 아마 종료가 될 거예요. 국회 관심도 아마 이번 국정감사가 마지막일 것 같고, 쿠팡을 상대로 하는 투쟁이 사실은 이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그 물류산업 얘기 드렸지만 실제로 당사자들의 결집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가져야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아까 마켓컬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수로 실명 얘기할 뻔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2차로 염두에 둘 수 있는 이 물류 산업에서는 저희가 뭐 비밀 조합원 내지는 그냥 소통하는 정도 수준 이런 정도의 당사자의 관계인데 이들이 이 이제 저희가 운동에 주차를 하는 것에 뭐 가장 결정적인 의미는 사업장 내에서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버금갈 정도의 내부의 단결된 힘을 만드는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이 이게 머나먼 전략 이런 게 아니라 1차적인 긴급 전략으로 지금 저희들이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고 다행스러운 건 이제 최근에 이 근로기준법 사연대 운동에서 특히 이 쿠팡과 물류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회연대 그 운동 단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건 좀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도 조금 더 올렸는데요. 네, 오답에 대한 저의 의견까지 말씀을 이제 마치고, 사이좋게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저도 자꾸 말씀하셨지만, 이제 보험 설계사 노조 하고 있고, 특수고용 이런 쪽을 뭐, 한 10년 가까이 활동을 해왔는데요. 오늘 들으면서 느끼는 게, 특수고용 이런 쪽보다 또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런 걸 새삼스럽게 좀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내용 중에 뭐 궁금하시거나 또 의견이나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일단 이 카메라 같이, 두 사람 같이 비춰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뭐 채팅방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뭐 질문이나 의견 없으신가요? 제가 질문을, 예. 예, 그, 제 주변에 이제 배달 라이더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이 주제로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뭐, 사대 보험은, 뭐, 지금, 이제, 고용이랑 산재는 적용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연금이랑, 어, 의료는 이제, 뭐, 앞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가 퇴직금이, 이거를 그러면은 퇴직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예, 뭐 자기가 그냥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건데. 예, 그리고 이게 기준이, 예, 그러면 내가 퇴직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은, 뭐, 다시 뭐 어디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게 좀 애- 애매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문제가 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좀, 연장선상에서 오히려 프리랜서 특고 이제 직종 중에 어느 정도 좀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 직업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어떤 이제 뭐 보장 결심 뭐 이런 게 있겠지만은 이제 배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뭐 평생 직장이나 뭐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냥 인생의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시기 뭐 그냥 뭐 목돈 좀 벌어가는 시기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어떤 직종 같은 경우에 예, 그런 분들을 어떻게 뭐 이제 발표에서는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이 나와 주셔야 된다 이제 뭐 이거지만은 또 현장에서는 또 참 이게 묶어내기가 어렵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따로 고민해야 될 지점이 혹시 뭐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 배달라이더 관련된 이제 사례로, 배달라이더를 이제 사례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참고로 말씀을 그러니까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본 내용은 사실 딱 적절한 질문 잘 해주셔서 제가 이제 답변하기 좋은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쭉 제가 말씀드렸던 가짜 3.3의 여러 가지 이제 유형, 그,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을 때 배달라이더가 대표적으로 C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이제 고용산재에 들어와 있고, 특례조항으로 들어와 있고, 나머지 이제 이대부분 만들었다 표현하셨는데 대부분 공통점이 그렇죠. 근데 이제 C형을 그러니까 C형을 특수고용 노동자들 C형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동운동의 관심이 C형에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오선생님도 얘기했지만 특수형 외에 특수형 사실 복잡해요. 업종마다 다 다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3.3 전체를 조망할 때 C형의 특정 업종을 저희가 생각하는 잣대로 3.3을 보게 되면 약간 왜곡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기법이나 사대보험에 대한 시각에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아주 특별하게 특례 조항으로 들어와 있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3.3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특례 조항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사대보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제 노동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과의 차이는 노동운동 하지 않는 분들은 특수고용이 오히려 낯설고 예, 말도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노무지공대로 다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3.3이 익숙하고, 이게 약간 그 차이가 일단 있다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유니온에서도 그렇고, 이게 해법을 안 찾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저희보다 더 많은 경험과 조합원들을, 저희도 배달 라이더 조합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하는 경우는 우리 라이더 유니온과 여러 또 이제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는 여러 가지 해법, 이건 저희도 이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퇴직금 관련돼서는 잠깐 드릴 얘기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힌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라이더에서 그런 힌트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업종별 산업별 대책에서 한 가지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건 마루 노동자들과 저희가 할 때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들이 퇴직공제금 방식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 일용직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중간 하도급 업체들을 끼고 하기 때문에 공사 현장마다 짧게 고용이 되는 거고 사실 퇴직금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죠. 그건 금기법 때문이 아닌 거죠. 그 이제 고용 주기가 짧아서니까. 그래서 이 건설 노동자와 관련된 이제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퇴직공제금 제도죠. 그러니까 건설 현장 전체가 나의 직장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든지 퇴직공제금을 그러니까 적립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정한 연령이 돼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그만둔다라고 하면 건설업을 떠나야 되는 거죠. 이제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퇴직금 제도는 외국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 좀 특수한 사례이기도 해서 업종별 사례에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특히 이제 라이더가 그 경우다라고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하간 노무 제공자 코드로 들어오는 이제 특정 분야에 있어서 이 근무 이제 기간 설정 자체가 사측에 의해서 마음대로 될 수 있거나 실제 주기가 아주 짧은 경우, 그렇죠? 라이더는 가장 대표적이네요. 가장 짧을 수도 있죠. 라이더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업종 전체에 대한 퇴직 개념, 그리고 그걸 정립하고 공제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거기에 출연하게 한다. 뭐 이제 이런 방식을 상상할 수는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 대응전략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많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로는 물론 이제 특수고용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저는 이제 답변을 할 땐 좀 잘 모른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고 특수고용보다는 오히려 이제 약간 무정형의 3.3 또는 사대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이제 이런 노동자들에 있어서 아까 제가 이제 단결권이라고 표현됐는데 어쨌든 접근하는 것조차도 사실 막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는 사실 아까 이제 사내하청 얘기를 드렸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가장 일차적인 건 사내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연대 운동이 갖는 뭐 대형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은 약간 공중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선전 활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좀 일조하겠지만 좀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서 법률 구제도 참여하고 노조도 만들고 민주노총도 찾아오고 이런 정도의 여건을 만드는 건 또 상당히 많은 이제 시간이 경과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3.3 노동자들의 존재를 가장 밀접하게 쳐다볼 수라도 있는 경우는 아마 민주노총을 포함한 정규직들일 거고 그리고 더 밀접한 건 아마 사내하청을 포함한 비정규직일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콜센터 예를 들었는데 조선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금속노조 동지가 이제 사연도 주민일 때 아마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식수사 했으니까 대략 그 조선소의 이제 3.3일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반이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이유는 아마 사내하청 노조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희가 울산에서 실태조사 할 때도 이건 이제 우리 현대적 정규직 동지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많이 난색을 표현했어요. 이제 현장 조직들도. 왜냐하면 본인들이 접근하면 오히려 이제 판을 깨는 거죠. 도망가 버리고 물량팀이나 삼성산 노동자. 그나마 우리 사내하청 노동자 조합원들이 접근을 하면 상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혜택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면 30분 정도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거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한 100여 명, 200명 정도가 저희가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 정규조합원들이 한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1차적으로는 3.3 노동자를 누군가 만나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만나는 게 거리에서의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만나기 뭐 이렇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책적인 접근에 그건 불과하고 1차적인 조직적 접근은 내부 당사자가
일단 쳐다보고 찾아가야 되지 않나. 근데 이 부분에서 조직 전략은커녕 안 쳐다본다는 게 문제죠. 제가 PT에는 안 넣어놨는데 제가 PT에 넣었나요? 어딘가에 이제 그 내용에 그 사연대 운동에 저희가 그 진행을 할 때 특히 이제 우리 결집 회원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동지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 이제 주체가 없는 이 3.3 운동, 아니, 이 사연대 운동 좀 걱정된다.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을 포함해서 노동운동가들이 그러니까 이 자기 사업장에서의 3.3을 사실은 비정규직 때 같으면 그래도 동료이거나 뭐 근처에 있는 이런 정도 약간 노동자인 대상, 당장 조직이 되든 안 되든 이 정도로는 생각을 하는데 3.3은 그냥 아예 바깥에 있는 사람? 아까 이제 제가 특정 호텔 얘기를 했지만 여하간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이나 우리 노동운동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건 3.3 그러니까 3.3, 그러니까 속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3.3 전문 업체가 조직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그게 현장 조직이든 노동조합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또는 그 개인이 그걸 조직을 하는 거지 이게 거리에서 조직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권리찾기위원회 뭐 별도의 몫이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측면에서 대응 전략의 일차적인 이 최소 수준의 전략 이거는 쳐다보고 만나자. 그리고 이미 성공 사례까지도 있다. 일부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공유해 나가면서 좀 진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혹시 또 다른 분 뭐 질문 의견 있나요? 저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이게 권리찾기 유니온 대해서 권리찾기 유니온 이름은 많이 듣는데 그 활동이 아무튼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법률구제 이런 활동하고 사회연대운동 뭐 이런 거를 같이 좀 하시는 거죠.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회연대운동을 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가 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그 사업장 규모가 아까 좀 이렇게 막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인데 이걸 여러 개 쪼갠 등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렇게 쪼갠 업체들이 이게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큰 규모의 어떤 그 최소 뭐 50명, 100명 이상 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 진짜 뭐 5명, 10명 이런 데가 거의 다 대다수인 건지 그러니까 제가 봐도 5명, 10명 이런 이하의 사업장들은 솔직히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대응하기 되게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최소 50명, 100명 이상 되는 사업장들이 좀 많다 그러면 그런 건 좀 조직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사회연대 운동 진행 상황이나 이제 앞으로 계획은 아까 이제 그 자료 소개를 할 때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현재까지는 1단계로 하면 그 전국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권리 찾기 전국 네트워크 표현이 되어 있고 지금 자료집에도 그렇게 이제 제목이 쭉 붙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현재까지 1단계 이제 연대 운동의 이제 그 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근로기준법 사연대 운동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근로기준법 사연대 운동은 뭐 약간 제한 내용 정도가 적혀 있고 대부분의 내용은 현재 전국 네트워크를 가동시키고 구축하면서 하는 4대 사업을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교육사업, 그 자료집 순서대로 하면 교육사업, 그래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전 지킴이나 이제 활동가들 교육을 주로 많이 상담 활동 교육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최근에 경기도하고 이제 공동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이제 대학도 저희가 직접 들어가요. 예전에는 이제 간접적으로 강사단을 교육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는 직접 들어가고 고등학교나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 교육도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건 경기도하고 공동 사업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쨌든 교육 사업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법률 이제 그 실태 조사 그러니까 전국 실태 조사도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지만 지역형 실태 조사는 이제 지역 사업에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고리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서대문 중구 이렇게 한 거고 계속해서 이제 지역형 실태 조사를 좀 할 예정인 거고 이제 세 번째가 그 법률 구제죠.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알려진 건 법률 구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개인 당사자들이 이 이제 출연을 하는 것 자체가 노동운동에 좀 신기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저희 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기자회견이 아니라 이제 당사자들이 직접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언론 인터뷰는 다 저희 조합원들의 사실 이게 이제 좀 아픔이 있는데 5인 미만이나 3.40 관련된 어떤 이슈가 터지면 당사자 인터뷰 언론에서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 없으니까 저희가 너무 과부하가 걸려요. 근데 요새는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이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돼요. 인터뷰하게 되면 하여튼 그런 약간 피해도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 중요한 사업이죠. 권율구제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맨 마지막 네 번째는 약간 비하인드 이름 자체가 전략 사업이니까 그래서 업종 전략이나 뭐 업종 전략을 대표적으로 한 게 작년에 마루지구 투쟁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류 산업은 그 공개되지 않은 영역이 어쨌든 많이 있는 거죠. 좀 협력 그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의 업종 전략 여기까지가 이제 권리찾기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그 대표적인 사업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인정한 게 현장 대응을 못 한다는 거죠. 우리가 쿠팡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4만 명을 적발하면 또 뭐 합니까? 직고용 전환되는 이 절호의 기회에 저희가 현장 대응을커녕 당사자를 뺏기고 있거든요. 자꾸 각서 쓰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현장 대응까지 가능할 정도로 되려면 사회적 분위기 앞서 그 권유하다 활동 방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는 것과 사회적 분위기는 어쨌든 상호 시너지가 돼야 되고 사회적 분위기를 어쨌든 유리하게 만드는 사회연대 운동이 필요성이 커진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이 근로기준법 사회연대 운동을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익이라고 하면 이제 권리적 전국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식의 약간 집중화된 이 전략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신 거는 이제 오늘 이제 본 주제가 3.3이다 보니까 그 오이면 쪼개기는 별로 얘기 안 했는데 그 물론 이제 아까 디귿플라스틱 남양주예요. 그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데 1,500, 2,000명 되는 회사도 있지만 뭐 얘기한 대로 5명, 6명, 7명인 회사도 당연히 이제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근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물론 이제 그 질문의 요지는 어느 쪽이 더 많을지 비중인데 사실은 추산하기는 어렵죠. 이거는 이제 정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데 일단 약간 저희들의 감으로는 대규모 사업장들 비중이 결과적으로 클 거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남는 문제는 그거예요. 아까 이제 특히 조직화에 대한 가능성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고려를 하려면 일단은 조금 우선적으로는 중규모, 대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대응이 일단 이제 필요로 되는데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3.3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3 없이도 쪼개기는 가능하죠. 아까 A형 같은 경우 그런 식의 근데 100개, 200개를 쪼갤 수는 없거든요. 일단 서류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너무 이제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는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사실. 3.3 없이 쪼개는 건. 그러니까 3.3만 있으면 1,000개, 이론적으로 1,000개, 만 개도 쪼개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드리고자, 아까 그래서 콜센터 얘기 좀 드렸지만, 뭐 대부분의 이제 업종이 다 마찬가지예요. 3.3을 많이 쓰는 대규모 사업장들은 정규직 비율이 훨씬 적어요. 3.3이 훨씬 많은 거예요. 뭐 1대 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다면 특히 간접 고용. 간접 고용은 다 3.3 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오이미만 문제이기도 하지만 쪼개기니까 결과적으로 오이미만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다시 3.3 문제로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대응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승전 3.3이 되는 이유가 사실 또 거기에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대응 전략을 저희가 만들어내에 있어서 유리해진 측면은 있다. 오이미만 쪼개기 대응은 사업주를 처벌하던 뭐 사업주를 윽박질러서 뭐 합의를 이건 좀 가능해요. 좀 작은 사업장들이니까 대규모 사업장은 좀 쉽지 않아도 근데 3.3이 여기서 이제 주요한 어떤 이제 당사자들 만남의 고리가 된다. 또는 사회정책적으로 3.3이다. 이건 얘기가 다르죠. 쿠팡 대응 보시면 알겠지만 쿠팡은 물론 블랙리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투쟁이 있었지만 이 사회적 성과를 이런 식으로 이루어내기는 사실은 3.3이니까 가능했다고 보여져요. 다른 문제의 대응은 수강 사측이 나몰라라 하면 되는 거고 물론 노조 조직화가 일부 되어 있지만 압도적으로 사측의 힘이 여전히 크잖아요. 이게 대응하기 좀 어렵죠. 만만치 않고. 그런데 여기서 직접 고용, 간접 고용 문제 플러스 3.3이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최소한 국세청과 물론 우리가 3년 걸렸지만 여하간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이제 어쨌든 그 여야를 압박해서 이제 일부 실현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쿠팡도 아마 그걸 생각해서 이번 언론 플레이에서 밀려서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마치 착한 기업이니까 3.3을 안 하고 4대 보험 가입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노동 코드에는 약간 이게 장점이 있어요.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그러니까 4대 보험 미가입은 좀 범죄시 될 수 있고 터부시 되고
그다음에 사대보험 가입을, 그러니까 이게 연봉이 높던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대보험을 가입을 시켜야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코드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3.3 노동자의 사회적 분위기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그 유리하게 만들어 가면서 3.3 당사자들의 조직을 실제로 건설해내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오늘 뭐 주제가 이렇게 많은 질문 의견이 나올 줄은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좀 뭐 3.3의 어떤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뭐 특별한 질문 없으면 우리 강사님의 마무리 어떤 뭐 말씀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PT에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자료에 이제 한 가지 실어놨던 게 우리 당사자가 실제 했던 말이에요. 저희 사회연대 운동 이 제안서 자료집에 똑같이 인용을 하고 그 칼럼에도 썼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생존상 노동자들의 이제 푸념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뭐 상당히 많은 3.3 노동자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통계치를 얘기하고 800만, 1000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반응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많은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뭐 정부 욕하고 국회 욕하면 되는데 사실 그놈의 정부와 국회와 이 체제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저도 간편하지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그분이 알면 알수록 노동운동의 대응이나 우리 사회운동이 심지어 이제 당사자들은 4대보험 대신 3.3 이게 너무 익숙한데 3.3으로 하청업체가 들어와요. 이게 그냥 흔히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 노동운동과 여러 가지 특히 우리 좌파 동지들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공부해야 되고 좀 뭔가 많이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사자들의 뭐 전체를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위원장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일 많이 만나는 편이거든요. 하루에 절반은 당사자들과 대화를 많이 해요. 사무실을 많이 찾아오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 조합원 동지들로부터 제가 하나 이제 그 약간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거냐. 근데 그 부분은 거꾸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정답을 이제 오히려 얘기한 건데 1000만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뭐 노동운동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인지 우리를 상대로 했는지 그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안 바뀌냐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사실 그 말이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제가 이제 동지들께 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서 자신감이 필요한 건 뭐 우리가 되게 많이 그 아픔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800만 1000만을 넘어가고 있고 쿠팡 같은 대기업이든 뭐든 간에 이제는 이제 그들도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 정도 시스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남는 문제는 우리가 아직은 소수지만 먼저 이렇게 권리 찾기 나선 그 용기를 내고 있는 그 이제 우리 동지들 조합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그리고 조금 지역사회는 조금 빨리 가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집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사업 논의를 많이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단위별로 하면 조금 더 앞선 대응이 가능한 정도의 지역들이 그러니까 가능할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대응이나 이 종합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 이제 저희가 일단은 제한조직으로서 권리찾기 유니온 그리고 저희 또 우리 결집회원 동지들이 저희 조합원 우리 후원회원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또 그 방식으로 또 같이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운동 내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은 우리 결집회원 동지들 스스로가 그게 개인이든 집단적 움직임이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내느냐에 따라 아까 제가 Q1에서 5까지 했던 모든 답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학습으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소개받는 걸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옆에 있는 특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식사하실 텐데 어쨌든 음식점에 가면 예전에는 근로계약서 썼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3.3을 아무래도 다 하고 있겠지 이제 이런 시각으로 이게 좀 궁금해 하시면서
우리 이 가려진 노동자들과 함께 이 새로운 운동의 주체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자리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이제 정결집이고요. 저희가 이제 좌시연보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은 이제 공공운수의 투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보는 시간 했었고요. 2강은 이제 서해초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전교조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하는 강의가 있었고, 3강에 이제 그 지역본부와 재운동에 대해서 이제 경기본부에서 오셔서 강의를 한 시간 있었고요. 4강은 이제 우리 동요토 투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오늘 이제 5강 그 3.3 노동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저희 전국결집의 그 홈페이지, 아니, 유튜브에 가시면 있는 것도 없고,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그 지난 강의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5강 권리찾기 유니언에서 해주신 강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